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 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5월도 요모조모 이야기해보려고 왔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 해보기 전에 저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테마가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퀴즈는 없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란 뭔지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Dinosaur Leaves 라고 하는 닉네임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는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했을 때 기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제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항상 기쁘긴 합니다. 그쵸? 술 한 번 먹자 했는데 좀 부담스럽고 언젠가 한번 먹죠?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면 그건 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모카님께서는 친구는 본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셨었어요. 친구들한테 본심을 종종 이야기하시나요? 태용쌤은? 저는 항상 본심입니다. 역시나 네네,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걸로. 그쵸?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게 친구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저 좀 흥미롭게 봤던 댓글은 뭐 이런 말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발셀스 님도 그렇고 제시 유 님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저희가 친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기했나 봐요. 막 그냥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나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했는데 저희 친구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라는 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나요? 서로 친구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했다라고 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라는 말을 자랑처럼 한다는 부분이 되게 좋은 포인트 같고 우리가 에피소드 얘기할 때 좀 놓친 게 좀 아까운 소재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제 생각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친구 없어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네.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만큼 내 할 일이 많다. 내가 바쁘다라는 마음도 있고 내가 친구가 없으니까 네가 친구 좀 해줘라. 좀 그런 난 마음도 외로운 사람이다. 네, 난 준비돼 있다. 이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랑?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친구 없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나 친구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살면서 점점 친구 있어야 되나? 뭐 그렇게 많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친구 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된 것 같고 그 말 속에는 그쵸. 꼭 친구들이랑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이 좀 많아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사람들의 정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겸손함이라고 해야 하나? 함부로 내가 뭐가 많다, 내가 뭘 잘한다, 뭐 인기 있다 이런 거를. 인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무서워해요.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저 운동 잘해요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쵸. 너 뭐 얼마나 잘한다며, 잘하는데 운동 잘한다며, 너 이렇게. 못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제로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해도 저 못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것처럼 아, 저 인기 없어요. 저 친구 없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겸손의 표현? 네네.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네. 맞아. 외로움도 있고 사실 자기 세뇌? 음. 한 것 있어요, 저는. 친구 있어야 되나? 없어도 괜찮지. 이거 부끄러워할 거 아니지 해서 친구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웃으면서 친구 아니에요라고 얘기한 부분은 음. 전 그거는 언어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음. 저랑 디디님이 서로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라고 웃으며 얘기하지만 우리 안 친해요라고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디디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아, 우리 친하진 않잖아요 이러면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아,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친구를 단순히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음. 그 아무런 일 같은 관계가 없는 그냥 진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친구인 그런 관계에만 보통 친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그러거든요. 맞네요. 친구라는 단어가 막 누구한테나 쓴다기보다는 진짜 얘기하신 대로.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부분에만 한정해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영어로도 막 we are not friends라고 하면은 좀 안 친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 선 긋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 건가요? 이번 주제는 요리입니다. 요리인데, 태용쌤은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저는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뭐, 부모님 댁에 많이 자주 가긴 하지만, 얼마나 됐지? 저 혼자 산 지 한 6년은 된 것 같아요. 오래됐다, 새삼. 네, 네. 그런데 태용쌤은 어때요? 요리 좀 하시나요? 아, 거의 할 일이 없죠, 사실. 진짜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잘 없는데, 그럼 어떨 때는 하세요? 그게 한국어에 요리라는 단어랑 조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쵸. 좋은 포인트네요. 네네. 요리라고 하면 보통 재료 손질부터 직접 하는 느낌? 네,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제가 다 직접 썰고 뭐 준비를 하는 건데 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제가 간편하게 끓이기만 한다던가 뭐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기만 한다던가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요리는 진짜 하는 일이 드물고요. 기껏해야 파스타? 가끔 그것도. 맞아, 맞아. 네, 파스타 그리고 좋죠. 네, 조리는 뭐 라면?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도 조리 계란밥?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란밥 많이 드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아, 네, 계란밥도 많이 하고요. 그거는 애매하다. 요리와 조리 사이네요, 그건. 네, 애매한데 너무 간단해서 네, 간단한 요리. 조리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한 요리가 적당하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저도 이제 요리라고 얘기를 들으면 되게 뭔가 거창하고 근사한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요리사처럼 하는 거라 저는 요리 자주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루에 일주일에 밖에서 사 먹을 때가 그렇게 자주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든 뭐라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먹는데
뭐 어떨까요? 제가 먹는 건 요리일까요? 조리일까요? 어떤 거 먹냐면 저는 나또의 맛을 안지 얼마 안 돼서 낫또. 나또를 한 일주일에 3-4번은 먹는 것 같아요. 나또를 이렇게 저어서 계란을 그냥 날계란을 같이 저은 다음에 그걸 밥에 그냥 부어 먹어요. 어. 그리고 뭐 된장국도 간단한 미소 그거 있거든요. 된장? 그거 그냥 사서 물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일본 가정식 느낌으로 먹어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맞네요. 저 한국인인데 그게 왜냐면 제가 네. 엄청 오랫동안 한국 음식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거를 이제 찾아 먹고 싶은 마음에 뭐 파스타도 자주 요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뭘 만들어 먹으면 그런 다양한 나라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낫또랑 된장국 풀어 먹는 그 정도는 조리가 아닐까요? 조리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낫또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불을 하나도 안 쓰니까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조리해서 간편히 먹고 있습니다. 편해서 좋아요. 음흠. 제 생각에 한식이 되게 어렵고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리 그 분야 중에. 맞습니다. 그쵸? 네, 재료 준비도 할 게 많고 보통 예.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혼자 살면 아무튼 간단해야 돼요. 그 재료도 간단해야 되고 남으면 안 되고. 네. 그쵸. 근데 사실 이 주제에 디디님이 고른 거잖아요. 맞아요. 고를 당시에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소개 안 해주십니까? 네. 제가 요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말했던 대로 제가 원래는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다가 요즘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배워놓으면 내가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디에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그냥 일단 배워놓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한 이때쯤에는 배워놨겠지. 그러면 요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겠다 해서 요모조모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필기와 실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그 시험 보는 거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식 거기 필기에. 예를 들면 뭐 닭도리탕을 만드는데 뭐 들어가는 소금은 뭐 한 티스푼이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뭔가 레시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일단 찾아보니까 뭐 책을 사서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요즘 영상 많으니까 그런 거 그냥 계속 들으래요. 그러면 뭐 잘 풀 수 있대요. 해서 들었죠. 그랬더니 그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있죠. 뭐 탄단지, 무비 이런 거 아세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 뭐 필수 영양소나 뭐 마이야르 반응이 정확히 어떤 건지 뭐 단백질이 뭐 당으로 바뀌면서 그런 약간 화학이네. 화학인 거예요. 와. 그걸 외워야 되고 이름을 막 외워야 되고 막 원소 기호들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그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팟캐스트처럼 그냥 틀어놓거든요. 아직 1단원에 멈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 직접적인 요리랑은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에피소드를 몇 달 뒤에 했어야 되나? 근데 이거 그 필기를 준비하면서 좀 저는 드는 생각이 약간 시험이나 자격증 이런 게 꼭 그걸 해야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공부해야 되나? 그 시간에 뭘 하나 레시피를 찾아보고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살짝 그게 꺾인 상태? 그 의지가 살짝 꺾였어요. 근데 또 뭐 필기를 지나서 음, 실기 부분으로 가면 또 음, 연습 많이 해야 할 거니까 네. 계속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기 맞아요. 좀 영상 계속 들어보고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해서 음, 적당히 뭐 보고 그리고 칼질 같은 거는 네. 사실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칼질 네, 막 1cm 뭐 1mm로 자르는 연습 이런 거. 아 그런 걸 아예 생각을 못 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음.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칼질 연습.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학원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알아보니까 필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기 학원을 다녀서 한 2-3달 연습해서 시험 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리는 그냥 혼자서 가끔씩 예, 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음. 그러면은 다른 요리는 혹시 안 하시나요? 그니까 최근에 요리라고 할 만한 거. 아,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보통 한국에서 제일 자주 만드는 파스타가 알리오 올리오, 뭐 크림 파스타 아니면 토마토 소스 다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부어서 이렇게 섞어 먹는 맞아요. 면만 삶아서. 그쵸?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카추오 페페인가? 이게 이탈리아에서 약간 클래식한 치즈 파스타고 한국어로 하면은 치즈 후추 파스타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학생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고 진짜 맛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제일 맛있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알려줘서 이거 만든 적 있어요. 저도 참고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재료가 파스타 면, 그리고 페코리노 치즈. 이렇게 딱딱한 거 있어요. 페코리노 치즈랑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파마산 치즈. 아, 그래요? 그거예요? 네. 파마산 치즈랑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버터, 후추. 올리브 오일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와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스타 면을 삶고 그 면수를 만들잖아요. 파스타 면을 끓이는 물에 소금 좀 넣고 이제 그동안은 치즈를 이렇게 막 갈아요. 이거 가는 걸로 이렇게 갈아서 그거를 블렌더에 넣고 이렇게 섞거든요. 그런 다음에 면수를 아주 조금 부어서 크림 소스를 만든 다음에 버터를 녹여서 거기에 후추를 엄청 많이 해서 살짝 한 다음에 불 끄고 그냥 그 휘휘휘 다 섞어서 먹으면 돼요. 오, 맛있었습니까? 이거 실패했어요, 제가 근데. 아, 그래요? 이렇게 쉬운데 면수를 제가 좀 너무 많이 넣어서 짜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참 요리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떤 거요? 보통 첫 요리들은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꼬맹이 때 어, 태어나서 처음 끓인 라면도 실패했고요. 맞아. 계란 후라이 실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느는 것 같아요. 무슨 맞네. 요리든. 맞네, 맞네. 처음에는 완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근데 진짜 요즘은 유튜브도 너무 잘 나와 있고 해서 진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얼만큼 넣고 뭐 얼만큼 삶고. 근데 그대로 따라해도 그 작은 뭔가 디테일 때문에 실패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어가는 재료를 똑같이 하더라도 음. 그거를 요리하는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네. 들면 유튜브에는 불이 팔팔 올라오는 화구에서 요리를 하는 거가 나오는데 음. 저는 전기 인덕션에서 맞아. 그 자잘한 열 갖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중불, 약불도 나와 있지만 그게 또 환경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집에서 하는 강불이 네. 남의 집 약불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익히거나 굽는 타이밍, 음. 그리고 뭐 삶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음.
내 환경에 안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내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이제 그런 거를 맞춰가면서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많이 해봐야 늘지 않을까. 그런 거였구나. 다음 파스타는 확실히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쵸. 카시오 페페? 카시오 페페? 네,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지금 사는 집에서는 뭐 라면 아니면 파스타인데 라면은 이제 진짜 잘 끓이고요. 약간 예술 수준으로 잘 끓이게 됐습니다. 진짜요? 네.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방학 때마다 누나가 집으로 네. 오는데 네. 맨날 그 해달라고. 라면은 얘가 끓여야 맛있어 하면서. 네. 오. 그리고 짜파게티도 진짜 기가 막히게 끓이는군요. 좀 다릅니다. 네. 뭐 더 첨가해요? 첨가도 하죠. 뭐 파를 넣는다거나 고기를 넣는다거나. 파, 마늘, 계란 그리고 뭐 무드에 따라 액젓. 그럼 아니다. 라면 마스터 태용 쌤이 얘기하는 라면 레시피 한번. 완벽한 라면 레시피. 완벽한 라면 레시피? 네. 일단요. 어떤 라면? 물을 넣을 때요. 네. 눈대중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네. 꼭 계량 컵에 어. 신라면의 경우 550ml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라면 포장지 뒤를 보면 어. 그거에 딱 정해진 만큼 물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걸 잘 그리고 지키고. 네. 그리고 뭐 면을 먼저 넣니, 스프를 먼저 넣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 저는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이 빨리 끓어서 스프를 먼저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시간이 좀 아까워서 전기 포트에 물을 먼저 끓여서 끓는 물을 냄비에 넣고 바로 끓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안 끓는 물을 음. 정량에 맞춰서 넣어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물이 펄펄 끓으면 면을 넣는데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요. 일단 계란을 요만한 종지에 깨서 네. 넣고요. 그리고 이건 저의 취향인데 네. 저는 노른자를 터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푸는 거? 계란 네. 푸는 걸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종지에 계란을 까서 넣고 네. 그리고 이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터트려서 막 휘저어 놔요. 섞어 놓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간마늘을 그냥 편하게 쓰고 싶으면 그냥 간마늘을 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만큼 덜어서 넣고 그리고 생마늘을 쓰고 싶을 땐 그 생마늘을 다지는 게 있어요. 그 넣고 이렇게 누르면 쭉 짜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직접 마늘을 다지거나 와, 마늘까지 들어가요? 네, 마늘 한 3개 정도 넣습니다. 당연히 네, 생마늘이 더 맛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파도 뭐 넣고 싶은 만큼 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네. 뭐 준비를 그때 해놓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그 파가 한 이 정도 된다 치면 네. 이 정도 뭐 손가락 2개만한 길이의 네. 파 1개 반 정도 넣는 것 같아요. 흰색 부분? 초록색 부분 다. 둘 다요. 네네네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면을 이제 끓는 국물에 넣고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같이 마늘이랑 파를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마늘이랑 파는 좀 나중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늦게만 안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고 끓여요. 계란은 빼고. 후레이크 언제 넣어요? 후레이크? 후레이크 처음에. 처음에 스프랑 후레이크 같이.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라면 포장지에 나와 있는 끓이는 시간보다 1분 일찍 면을 건져내요. 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네. 네. 면만 건져요? 네, 면을 건져서 네. 그 먹을 큰 접시에 면만 덜어놔요. 네.
그러면 국물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물에 그 더 깊은 맛을 좀 내고 싶다. 음. 그러면 뭐 참치 액젓이나 멜젓 이런 거를 한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전혀 비린 맛이 나지 않아요. 짜지지도 않아요? 스프 다 짜지지도 넣었잖아요. 짜지지도 않아요. 아. 그냥 더 깊어질 뿐이에요, 국물이. 깊은 맛만 추가되는군요. 네. 근데 그게 먹고 다 먹고 나면 뭔가 네. 목에 좀 헤비한 느낌이 있어서 아. 뭐 그건 취향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다시 국물을 끓여요. 그 면이 없는 남아있는 국물을 그렇게 돌려서 끓이면서 국물을 휘저으면서 그 종지에 풀어놓은 계란을 그 천천히 쪼르르르르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휘저어지는 국물 안에서 계란이 아주 얇게 풀리거든요. 네. 계란국처럼. 어. 이제 국물이랑 계란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란까지 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덜어놓은 면 위로 국물을 싹 부어줍니다. 아, 그 위에. 네. 오. 그러면 국물 맛은 깊고 네. 면은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이제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그게. 계란도 얇고 보들보들하겠네요, 그게. 네. 그리고 이건 저의 취향인데 네. 궁금했어요. 신라면이 네. 좀 맵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계란을 국물에 얇게 풀어내면은 좀 덜 매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아, 이거는 신라면 레시피. 신라면으로 보통 하세요, 요걸? 네, 네. 아, 그렇구나. 아주 감사합니다. 그 면 따로 옮기는 것까지는 진짜 생각 못 했는데. 그게 PC방 라면 끓일 때 그렇게 네. 한대요. 아, 확실히 쫄깃쫄깃하겠다. 면이 네. 안 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면 레시피. 네. 그리고 짜파게티도. 짜파게티도? 오케이. 네, 짜파게티는 네. 그 양파 반개, 음. 양파 반의 반개를 그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4분의 1개를. 네, 근데 반개를 써도 될 거예요. 네. 아무튼 4분의 1개를 아주 얇게 써는 거예요. 아. 네, 아주 얇게 썰어요. 에? 그리고 그거를 뭐 팬에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두르고 그 얇게 썬 양파들을 볶아요. 근데 그거를 좀 꽤 오래 볶으면 카라멜라이징이 돼서 그렇죠? 그게 갈색으로 바뀌거든요. 음. 그리고 막 뭔가 탄 듯 안 탄 듯 뭔가 한 느낌도 들고. 완전 그럼- 바싹 굽나 보네요. 네네. 어. 그렇게 구워 놓고 네. 이제 짜파게티를 뭐 그냥 일반적으로 짜파게티를 다 합니다. 어? 끓여요. 응? 그리고 물 적당히 취향대로 버리고 응? 스프를 넣고 비비는데 그때 그 양파들을 좀 넣어서 아. 같이 비벼주고 그리고 취향에 따라 소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근데 여기서 그 오뚜기에서 나온 고추맛 기름이 있거든요. 네. 고추맛 기름 본 적 있어요? 그냥 약간 매운 짜파게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에. 그거를 참기름 대신에 고추맛 기름을 약간 넣어주면 네. 아주 딱 적당히 감칠맛 나는 칼칼한 맛이 나는 어. 그리고 양파 맛이 극대화된 짜파게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맛 기름이 킥이구나.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태영쌤 고추맛 기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계란밥 할 때도 그거 넣는 거 맞죠? 맞아요. 아, 저희 집에 없는데 태영쌤의 킥은 고추맛 기름이네요. 네, 진짜 유용합니다. 고추맛 기름. 고추기름이에요? 네. 아, 네네네네. 근데 매콤한 이름은 기름. 고추맛 기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제품 이름이. 오뚜기의 고추맛 기름.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왔을 때 요거 하나 사가시면 맛있는 짜파게티, 맛있는 계란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좋네요. 이 고추맛 기름 하니까 저의 좀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간장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 이거는 그냥 얘기해주면 좋을 포인트일 것 같아서 간장이 한국에 와서 좀 사야겠다 하면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막 진간장, 양조간장, 국간장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좀 무난하게 어느 요리에든 사용할 만한 그런 간장을 사겠다 하면은 양조간장? 양조. 네, 양조간장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음흠. 네. 그래서 저도 집에 양조간장만 있고 그걸로 항상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음흠. 아,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가 진짜 어디든 들어가면 맛있어요. MSG죠, 굴소스가. 맞습니다. 조미료. 네, 뭐 치킨 스톡, 뭐 굴소스, 그런 거죠. 맛소금 어. 그런 게 맛있는 이유는 다 MSG가 들어가 있어서. 네, 맛있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굴소스를 뭐 볶음밥 할 때도 조금씩 넣는다거나 뭐 언제든지 넣는 것 같은데 뭐 양배추랑 고기 뭐 볶아서 먹을 때도 간장, 뭐 참기름 이런 거 넣다가 굴소스도 조금 넣으면 훨씬 맛있어져요. 맞아요. 저는. MSG. 사실 요리할 얘기 많은데 되게 네. 우리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MSG 이야기. MSG가 뭐 논쟁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는 논쟁 얘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일, 제가 겪은 일. 뭔데요? 그거까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베트남 사람을 그 카우치 서핑이었나?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건데 베트남에 갈 건데 혹시 뭐 도움될 만한 정보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카페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베트남은 쌀국수가 되게 맛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되게 당연하게 베트남 쌀국수는 안에 미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미원이 MSG잖아요. 네. 한국 MSG 브랜드인데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조미료를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인공적이다, 뭐 몸에 안 좋다, 네.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근데 되게 그냥 약간 좀 좋은 거 얘기해 주듯이 비법이에요. 네, 거기는 미원 많이 써서 맛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는 말인지 안 좋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농담이야 이게 뭐야? 네. 네, 근데 되게 당연한 표정으로. 그래서 약간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맛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약간 거기서 제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 MSG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MSG를.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하나는 저는 이 얘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친구랑 라오스를 여행할 때였어요. 루앙프라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중국인 부자가 하는 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식당을 어떻게 저떻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벽지에 메뉴들이 다 막 크게 써져 있는데 막 그냥 글로만 봐선 무슨 메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시켰어요. 그게 만두랑 고기 볶음이었거든요. 만두랑 고기 볶음이었는데 둘 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갔어요. 다른 날에 한 번 잘 더. 골랐다. 네, 우연히 갔는데 그래서 다른 날에 한 번 더 갔는데 그 같이 간 친구가 요리를 업으로 하던 친구였거든요. 요리를 공부하고 요리로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걔가 막 이 레시피 너무 알고 싶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특징이 계속 그렇게 말만 해요. 실행을 안 하는구나. 뭔가 행동을 안 하는군요. 네. 근데 저는 특징이
야 그럴 거면 그냥 가서 물어봐라. 얘기를 해라. 뭐 전화를 해라. 막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물어봐라. 전 그 다짜고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오. 그 둘의 콤비가 좀 잘 맞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아들내미가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하러 그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내 친구가 요리하는 애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음식을 요리하는지 좀 보고 싶다. 주방 가서 봐도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네. 아들내미가 당연히 된다 이렇게 흔쾌히 오, 예.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주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남은 음식 먹고 그 친구가 그 주방에서 그 촬영도 하고 했거든요. 촬영은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아들내미가 막 고기를 막 볶는데 그 웍에다가 막 볶는데 볶으면서 그 큼지막한 흰 가루가 있는 통에 그 스푼을 그 이렇게 그 듬뿍 퍼서 네.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넣는 거예요. 테이블 스푼 뭔가 마법의 가루를. 네, 마법의 가루를 막 이렇게 큼지막하게 막 몇 스푼 넣고 예, 계속 예. 볶으면서 어. 그게 조미료 맛이었던 거죠. 역시 네, 조미료를 사용해야 해요.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죠. 엄청 맛있었구나. 진짜 맛있었어요. 왜냐면 마법의 스프가 3스푼. 네, 비법이. 3스푼 아니었어요. 더 됐어요.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냥 팍팍팍. 다 조미료 맛이었군요. 그렇죠. 알고 나니 어땠나요? 조미료가 맛있구나. 좋구나. 와, 좋은 거구나. 네,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MSG 그냥 나쁜 거 아니다라고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막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면 조미료 많이 안 넣는 것 같았는데. 안 넣는 것 같죠. 네. 뭐 근데 소스 같은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굴소스 뭐 이런 거요. 그런 치킨 거, 스톡. 네, 되게 다양하게 보이던데. 그렇구나. 아무래도 그분들은 프로니까 많이 안 쓰지 않을까요? 뭐 직접 그런 감칠맛을 내주는 뭔가 요리를 하시는데 네, 빠르게 또 단가에도 맞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요리. 제가 그 한식 조리를 좀 더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더라면 네. 더 할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편은 조리에 가깝고 저 조리. 사실 방글라데시 1년 살 때 네. 맨날 요리했거든요. 네. 그 얘기 아직 다 못 해가지고 뭐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리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디디님 요리를 시작하고 시작하시면 네. 그때 두 번째로 또 하죠. 진정한 요리 이야기를 해요. 네, 저 그때는 막 주먹밥도 만들고 한식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근본 없는 근본 없는 요리 네. 뭐 마늘 볶음밥, 맞아. 마늘 파스타 이거 한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씩 먹었고요. 그리고 뭐 양배추 참치 덮밥 뭐 이런 것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약간 요즘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근본 없는 그냥 냉장고 보고 네. 이거 있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챗GPT한테도 물어봐요. 내 냉장고에 지금 토마토랑 뭐 이거랑 이거 있는데 뭐 어떤 재료를 써서 뭘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면은 좀 구성해가지고 레시피 대충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요리에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채소 먹기, 단백질 먹기 해가지고. 그렇게 요리 해 드셨구나.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도 좀 배워오고 다시 한번 요리에 대해서 얘기 더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퀴즈 하나 드리고 게임 코너 넘어가 볼 건데 이번 주 퀴즈는 태용쌤과 디디가 자주 해먹는 요리가 아닌 자주 해먹는 조리가 아닌 음식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국수, 2번 라면, 3번 파스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그리고 여기 그 투표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미니게임. 네, 오늘 할 말로 하는 미니게임은 비빔밥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요리를 얘기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뭐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재료가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지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안 해봤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게임이고요. 부대찌개 해보겠습니다. 부대찌개. 오, 좋아요. 네, 뭐 먼저 하시죠. 스팸 음, 대표적이죠. 그거 베이크드 빈즈? 콩? 네, 콩. 그 페이스트 같은 콩. 베이크드 빈즈? 네, 그거 한국 이름을 모르겠네. 그러게요. 이거 아무튼. 베이크드 빈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대찌개에는 그 콩이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그 부대찌개가 그거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먹던 거도 남은 거를 이렇게 끓인 거다 보니까 미국에서 많이 먹는 베이크드 빈즈가 한식에 보이는 게 음,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저는 콩이 싫어요. 낫또도 안 드시겠다.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콩 싫어하는데 또 그 낫또는 되게 작은 콩이라서 괜찮더라고요. 저 베이크드 빈즈 저도 안 좋아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 부대찌개에 두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 그냥 두부 추가 들어가- 메뉴인가? 아, 그런가? 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겠죠? 라면 사리. 라면사리. 음. 양파. 들어가죠. 뭐 마늘? 마늘 들어가요? 한식에 마늘 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런가? 부대찌개 재료.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누가 봐주세요. 마늘 들어가요. 아하. 네. 네. 그 소스 맛을 뭘로 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후추. 후추. 네. 간장 들어가지 않을까? 간장? 간장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그 빨간 간을 어떻게 맞출까요? 소금? 간장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가? 이게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네. 네. 간장 들어가요. 한식에 간장, 뭐 마늘 안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네. 팽이버섯 팽이버섯? 들어가요. 마라탕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대찌개도 김치찌개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대찌개도 들어가요. 그래요? 왜? 모박사 부대찌개 막 이런 데 가면은 나와요? 뭔진 모르겠지만 네. 오케이. 고추장 들어갈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와 간장인가? 넣으면 그렇지 않나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소세지? 내가 소시지 할라 했는데. 소세지. 맛술. 부대찌개예요? 맛술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되겠다. 뭐야? 더맨더머가 된 기분이에요.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요? 둘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부대찌개 재료. 네. 가공육, 햄, 소세지 그런 거, 베이컨 들어가고요. 김치가 선택이긴 한데 좀 종종 넣는 것 같아요. 부대찌개. 그리고 면 들어가고 대파, 양파,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간장, 고춧가루, 마늘. 이게 소스래요. 그리고 소금, 후추, 다시다 같은 조미료도 들어간다. 다 넣었는데요. 네. 네. 그리고 그 고기 국물을 위해서 사골 국물을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막 베이크드 빈즈 넣고 옛날에는 케첩 막 이런 것도 넣었었대요. 토마토 소스 넣기도 하고. 케첩 얘기할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짐 육도 들어가고. 다짐 육이 들어가는구나.
재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집에서 못 하겠다. 아 그렇죠. 그리고 혼자 먹기 좀 그래요. 그 메뉴. 예. 이런 게 많아요, 한식이. 아 맞습니다. 뭐 마늘, 양파, 뭐 장, 소금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거 좀 잘 배워서 음. 좀 구독자들에게 그 식사 대접하게 하고 하세요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덥 이번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만나서 언어 교환만 하니까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의 쿠킹 클래스 1일 원데이 클래스 해서 그런 거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좋다. 네. 그런 떡볶이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는 음. 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야지 했는데 필기의 벽에 지금 부딪혀 있네요. 저 있으면은 음. 그거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뭐요? 태웅 팀 대 디디 팀 윷놀이 뭐 한 판. 그쵸. 그냥 그렇게 즐거운 시간 하하호호 하고 끝. 그러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뭐 네. 그것도 괜찮네. 그냥 저 혼자서도 뭐 이렇게 팀 나눠가지고 그래도 해줄 되죠. 수도 있긴 하네요. 근데 나누면은 그러니까 디디님은 그 아무 팀 안 하고 심판만 해야 되거나 네.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한 팀에 디디님이 있으면은 약간 그치. 네, 좀 다른 팀은 좀 약간 헐 재밌겠다. 소외받잖아요. 태용팀, 디디팀 해가지고 팀장들끼리 이렇게 가위바위보해서 막 한 명씩 데려가고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팀 나눌 때. 근데 약간 트라우마가 있긴 하네요. 왜요? 저 정태웅 팀 안 할래요. 태용쌤 싫어요. 네, 그렇게 안 하죠. 좀 무섭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여름 MT 이런 느낌으로. 재밌겠다. 그쵸? 와, 화채 만들어 먹고. 막 한옥 같은 데에서 그니까요. 다 같이 막 큰 윷놀이판 이래 딱 하고. 어떡하지 아이디어 이렇게 많아가지고. 와, 닭싸움도 한 판 하고. 닭싸움 태용쌤 잘한다고 했었죠. 잘하죠. 진짜. 그니까. 재밌겠다. 완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여름 MT. 네, 요 네.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고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죠. 이거 어렵네요. 네, 무승부로 합시다. 저희가 다 더 잘 준비해서 요리편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정해야 되는데 태용쌤 저번에 수영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했잖아요. 괜찮아요? 얘기 안 했었나요? 안 했어요. 수영 좋습니다. 편. 좋습니다. 저도 요즘 종종 수영하고 있고요. 태용쌤도 수영 좀 집중해서 재밌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수영에 대해서 또 요모조모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